"잡혀인 거 언제 알았어요?" 라는 주제로 얘기를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그때를 떠올려야 돼서 쪼금 마음이 힘들어 가지고 시간이 쪼금 걸렸습니다. 다들 가장 궁금한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그래서 언제부터 어떤 부분에서 느꼈는지, 언제 진단을 받았는지 그런 얘기를 짧게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영유아 검진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발달 지연이 있다는 소견을 듣긴 했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말이 좀 늦었고, 그런데 18개월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걷기 시작하고, 도윤이는 걷는 것도 조금 늦었거든요. 걷기 시작하고 이제 "엄마, 엄마." 하면서 뭔가 요구사항을 조금씩 말로 표현해야 할 때 거의 대답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18개월 영유아 검진 때 "발달 지연이 꽤나 있는 것 같으니 검진을 받아 보시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도 남편도 "어릴 때 말이 늦었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리고 늦은 만큼 나중에 보니까 발음도 정확하고 말도 잘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불안해서 쪼끔 알아보긴 했었거든요. 진짜 큰일 났다고 느꼈던 거는 4 살이 되던 해 처음 어린이집을 가게 됐어요. 어린이집을 여러 번 옮기게 돼서 편의상 번호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린이집이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라서 첫 어린이집인데 가정 어린이집이 아니라서 쪼끔 규모가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그때 알림장에 이제 주고받는 내용들이 다 뭐 "오늘 이런 활동했는데 도인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였고, 아니면 등하원할 때 담임 선생님 만나면 "다른 아이들은 이게 되는데 도인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저한테는 엄청 스트레스였거든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발달이 느리니 "한번 검사를 받아 보시라."는 말을 못 하셔서 '돌려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거 말고도 그 1번 어린이집이랑 저랑 합이 좀 안 맞았어요. 예를 들면 도윤이가 그때는 빨대컵 아니면 물을 못 마셨거든요. 입을 대고 마시는 걸 못 했어요. 그래서 빨대컵을 보냈더니 "원 아이들 전체가 그냥 컵으로 마시길 연습하고 있으니 빨대컵을 보내지 마셔라. 원에서 연습을 시켜 보겠다." 하셨는데 그렇게 연습 몇 번으로 될 만한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도윤이는. 그래서 어떤 증상이 일어났냐면요. 하원하고 집에 오면 물을 막 한 컵씩 마셨어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여름이 될수록 너무 덥고 한데 그리고 이제 해결 방안을 같이 생각해 보자는 식의 알림장이 아니라 그냥 "안 됐습니다. 도윤이는 오늘도 안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도윤이의 등원 거부가 진짜 극심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아침마다 실갱이 하는 시간이 진짜 길었거든요. 이게 정상 발달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기 싫어 떼쓰고 울고 하는 거랑은 약간 수준이 달랐어요. 그랬던 게 기억이 나고, 근데 이제 저희 아이는 발달도 느리고 말도 잘 못하고 하는데 활동에 참여도 잘 안 하는데,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하면 어린이집에서 미움받을까 봐 제가 또 그런 말을 한마디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물 마시는 거 정도 빨대컵으로 마시게 해 달라고 말하면 됐는데 사실 그 말도 못 했고,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난 여름방학이 끝난 그 시점에 갑자기 띵 하고 '아 여기 아니다. 아 이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그만두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깁니다. 2번 어린이집으로. 2번 어린이집으로 옮겼는데 규모가 쪼금 더 작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거기는 쪼끔 적응하고 잘 다녔는데 문제는 어린이집 문을 닫게 됩니다. 도윤이가 들어가고 한 3 개월 만인가에 갑자기 폐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급하게 다른 어린이집을 찾아봐서 3번 어린이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그 3번 어린이집이 이제 원장님께서 교회를 다니시는데 저희 시어머니랑 같은 교회이신 거예요. 그래서 쪼끔 안면이 있는 사이였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도윤이는 좀 다른 것 같다. 진단받고 통합 어린이집을 알아봐야 될 것 같다." 그때 문제 행동이 진짜 급격하게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보조 선생님 한 분을 도윤이 전담으로 아마 붙여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보내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약간 흐린 눈으로 보내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때. 그래서 '아 검진을 좀 받아 봐야겠구나.' 하고 통합 어린이집을 급하게 알아봅니다. 그래서 5살 때부터, 그러니까 4살 때 3곳의 어린이집을 경험하고 5살 때부터 통합 어린이집을 처음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5살 때의 도윤이는 정말 위험한 짐승이었어요. 네,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진짜 문제 행동에 정점을 찍었죠. 그리고 감각 예민한 것도 진짜 정점을 찍었고, 어느 수준이었냐? 일단 발화는 거의 못했어요. 저희 언어치료 선생님이 한 분이 되게 오래 와주셨었는데, 그 5살에서 6살 가던 그때였나? 그때 도윤아 불렀을 때 네 한 거에 감격하셔서 영상을 찍어주신 게 있었어요. 그 정도로 대답도 안 했었고 모방 뭐 전혀 안 했었고, 아니 원에서 음악 수업이나 체육 수업 할 때 이제 강당에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마이크를 쓰게 되는데, 그 마이크로 하는 수업은 거의 참여를 못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폐 스펙트럼 특징 중에 하나래요. 그게 이렇게 낮은 주파수의 소리를 잘 못 견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앰프를 통해서 나오는 그 소리를 견딜 수가 없어서 강당 안에 있는 작은 텐트가 있거든요. 거기 텐트에 숨던가 아니면 나와서 화장실에 귀 막고 숨어 있던지 아니면 교무실로 달려가고, 이렇게 이제 5살을 힘들게 보내게 됩니다. 그때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했죠. 그럼에도 잘 봐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감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원치 않는 자극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 폭력적인 행태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뭔가 꼬집거나 이렇게 깨물거나, 그리고 팔다리가 다 묶여 있으면 자기 입술을 이렇게 씹어서 피가 날 때도 있고 막 그랬어요. 자해였죠? 자해하는 적도 있었고, 그 전에는 사실 뭐 책을 빠르게 넘긴다는 감각 추구 정도만 있었지 뭐 그 정도로 문제 행동이 심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본인이, 도윤이 본인도 힘든 5살을 보냈어요. 6살이 됐습니다. 6살이 됐는데 6살부터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도윤이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경을 조금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흐린 눈을 그만해야겠다 해서. 근데 반대로 그때가 가장 우울했기도 했어요. 이겨낼 수가 없더라고요. 6살 여름에 기저귀를 뗐거든요. 근데 기저귀를 떼면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지가 많이 올라왔어요. 기저귀를 떼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어느 수준이었냐면 쉬마려워 라는 말을 못해서 기저귀를 떼는 단계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신호를 줘야지 이 신호가 올 땐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발전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표현도 안 되고, 그리고 기저귀가 무거워도 말을 안 했어요. 불편하다고 티도 안 냈고 그냥 오기적 하면 했구나 약간 이런 정도였어서. 근데 그때 인지가 갑자기 확 올라왔어요. 어떤 그게 신경망에 영향을 주나 봐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시 따르기가 조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또 반대로 부정적인 지적, 그러니까 아니야, 안 돼, 틀렸어 이런 말을 하면 그거 너무 싫어했어요. 그 전에도 그렇기도 했는데. 그래서 뭐가 좋아지면 뭐가 안 좋고, 뭐가 또 좋아지면 뭐가 또 문제 행동이 늘어나고 이래서 제가 그때 심각한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등원을 시켜놓고 저는 그냥 계속 누워있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도 검사를 되게 늦게 받았어요. 6살 초반에, 그러니까 1월인가에 예약을 해서 여름에 첫 진료를 받고, 그 다음 검사 스케줄 빨리 잡힌 대로 해달라고 해서 그게 가을쯤이었고, 그 결과 들은 게 겨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대기가 심하지 않은 지방의 대학병원이었는데도 이 정도 걸렸으니까 장애인 등록까지 생각하시면 1년 정도 보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소요되는 시간이.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어떤 타이밍에 알았나 생각해보면 일단 전반적으로 발달이 느렸고요. 특히나 말이 느렸고요. 대근육은 조금 그래도 조금 늦었지만 괜찮았는데 소근육 발달이 지금도 좀 많이 더딘 편이에요. 그리고 감각이 예민하다면 조금 의심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윤이는 모래를 만지거나 편백나무 칩을 만지거나 하는 것도 못했었거든요. 거부를 엄청 심하게 했었고, 또 새 옷을 입거나 새 신발을 신는 것도 거부가 심했어요. 그래서 계절 바뀔 때 옷 갈아입는 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돌아가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이 사실 별로 없어요. 누워서 보내거나 뭐 길에서 울거나 했던 게 너무 암흑 같은 시간이긴 했는데, 아마 이 모든 걸 알고 돌아가도 그때 그걸 벗어나려고 제가 보내야 하는 시간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게 그 스펙트럼이잖아요, 말 그대로. 아이들마다 그 양상이 너무 달라요. 도윤이는 정상 발달하다가 퇴행한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발달이 전반적으로 느렸기 때문에 더 눈치를 못 챘던 것 같아요. 더 빠르게. 그러니까 발달 속도는 아이마다 다 다르니까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간다고 했을 때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이 뭐였을까 생각해보면 ABA를 조금 더 일찍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ABA 센터를 빨리 다니겠다는 것보다 ABA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배우고 육아에 적용을 빨리 시켜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모습에 성취를 좀 느끼면서 육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기저귀 떼기를 조금 더 일찍 시도해봤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저귀 때문에 일어난 이 에피소드도 되게 많은데, 꼭 이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일찍 시도했으면 제가 도현이가 기저귀를 떼고 나서 인지가 올라왔던 거를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말이기도 한데, 마음을 좀 빨리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장애를 진짜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잘 키워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빨리 먹지 않았을까? 이 모든 거의 시작이 마음먹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너무 겁이 나서 시도를 너무 늦게 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새로운 시작들을. 그러니까 저도 엄마도 처음인데 장애 엄마도 처음이니까 어디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디를 포기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보낸 시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정말 길에서 많이 울기도 울었고, 그 시간이 다 아깝냐 하면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했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자폐일까? 우리 아이가 발달이 많이 늦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텐데, 부디 그냥 그저 발달이 조금 느린 것일 뿐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과거에 저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아까 했던 말이기도 하지만, 아이의 장애를 알게 되셨다면 빨리 받아들이고 마음을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냐? 내 아이는 잘 자랄 거고 난 잘 키울 거다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먹는 것에서부터 어, 자연스럽고 가끔 행복한 육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